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선생님으로 잠깐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전화가 오셨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이제 상의를 하시려고 전화 오셨는데 내용인즉 4개월을 모셨던 어르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며칠 전 갑자기 냉랭해지시더니 돈이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돈을 선생님이 가져가셨다고, 훔쳐가셨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의심 증상에 보호자와 또 센터에까지 동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을 돈을 훔쳐간 사람으로 몰아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 왔는데 80만 원까지 추가로 없어졌다고, 18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어머님 앞에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직서를 쓰고 온 상태고, 센터장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쓰고 왔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또 일을 하시는 모습,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고, 힘든 어르신을 잠깐 이제 모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 모셨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진심으로 일하셨던 최 선생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전화하시고, 그분의 어렸을 때 생활 모습이라든가 또 가족 남편분도 만나고 어머님 이야기도 듣고, 그분의 어떤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건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지금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상세히 여쭤보았어요. 그 어르신이 정신이 왔다 갔다 했냐, 치매 증상이 있었냐,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을 봉다리 봉다리에 싸서 뒷베란다 바닥에 놓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뭐 봉다리를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또 그 위에 무슨 통을 덮고 해서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조금씩 선생님은 느끼고 계셨어요. 이 어르신이 좀 이상하다 느끼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복지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상태 관찰 기록지에 인지 상태를 관찰해서 놓다거나, 센터장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했다거나, 보호자님들한테 어르신이 오늘 이런 행동을 좀 해서 제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의논을 드립니다 라고 했다든가, 그런 관찰과 섬세한 관찰과 보고의 의무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서 좀 이상하다 하시면서 한 끼 맛있게 해드리는 거, 또 깨끗하게 집 치워드리는 거, 여기에만 집중을 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상태 관찰 기록지의 중요성,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의 그 어떤 상태를 기록하는 이러한 그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생님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태 관찰 기록지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거기에 신체 상태, 인지 상태, 배변 상태, 수면 상태, 이러한 내용들을 관찰해서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수도 없이 선생님들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귀찮게 우리를 그냥 어르신만 잘 모시면 되지 이렇게 귀찮게 하나라고 하지만, 만약 이번 사건의 경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민감하게 인지행동을 관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상태관찰 기록지에 작성하거나 급여 제공 기록지 태그 찍으실 때 특이사항에 입력을 해서 전송을 했더라면 선생님들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그때는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을 반드시 취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 행정일을 안 했던 부메랑이 결국 180만 원을 훔쳐가고 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오명을 입게 되는 책임을
너무 혹독하게 지시한 거죠. 그리고 훔쳐가지 않았는데 훔쳐갔다고 이제 협박을 받고 있고, 그 돈을 다시 100만 원에 또 80만 원까지 이어서 18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사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사건을 처리할지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냥 열심히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 열심히 안에는 전문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냥 식사 잘해드리고 청소 잘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그건 파출부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해요.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거기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바로 행정의 의무와 기록의 의무와 관찰의 의무, 그리고 그것을 센터의 보고의 의무입니다. 좀 이상하면 반드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이야기하시거나 센터장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이상한데 그때 사진을 찍어 놓았다거나 녹음을 해놨다거나, 또는 그걸 바로 가장 중요한 건 급여 제공 기록지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입력해서 공단으로 전송이 되어버리면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태그로 특이사항란에 전송한 것은 수정도 못해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선생님들이 태그 내용에 못 쓰시면 반드시 상태관찰 기록지나, 그 다음에 고충 처리, 고충 처리 하시다가 정말 이러다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바로 고충 처리를 접수하셔서 선생님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때 생각나는 대로 4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글로 그 공책 하나를 사서 다 기록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녹음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뭐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그런 서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일단 서류 작업을 해 보시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다시 중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관찰 기록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지적인 이상한 행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태 기록지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서 입력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또 작성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2회 이상 3회 이상 연속될 때는 반드시 센터장이나 복지사님에게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